윤호는 은서를 부드러운 시트 위에 눕힌 채 자신의 모든 무게를 실어 숨 쉴 틈 없이 밀착했다. 그의 단단한 몸이 은서의 부드러운 곡선 위로 완벽하게 포개어졌고 이불과 시트는 그들의 뜨거운 피부 아래에서 구겨지고 뒤틀렸다. 윤호는 속도를 완전히 늦추었다. 그는 가장 깊은 곳에서 힘주어 멈추었다가 숨결이 닿을 듯 말 듯한 아주 미세한 간격으로 다시 파고들었다. 이 느리고 끈적한 리듬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흡수하려는 의식과 같았다. 그의 입술은 은서의 젖은 귓바퀴에 그리웠어요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닌 그녀의 오래된 공허를 채웠다. 은서는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한 채 그의 느린 움직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시트가 젖고 끈적하게 달라붙는 감촉, 서로의 뜨거운 땀 냄새, 그리고 멈추지 않는 낮은 신음만이 이 은밀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무료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연민의 계절, 흔들림의 시작. 도시의 끄트머리,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장마의 습기로 축축했다. 현관문을 열면 묵직한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먼저 안으로 밀려들었다. 은서 주인공 여인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자신의 삶처럼 멈추지 않는 이 계절의 흐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길고 정갈한 문장 같았다. 흠없이 다듬어져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켜 왔으나 그 속에는 오래된 쉼표 하나 없이 매끄럽게만 이어지는 권태가 숨쉬고 있었다. 그 권태의 문장 속에 아이가 있었다. 아들이 데려온 친구. 늘 젖은 강아지처럼 어깨가 처져 있던 아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던 그 아이의 이름은 윤호. 은서는 윤호를 처음 보았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것은 모성이라기엔 너무 섬세했고 동정이라기엔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저 그녀 안에 숨어있던 무언가를 자극하는 낯선 떨림이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윤호를 챙겼다. 밥을 먹이고 시험 공부를 봐주고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일. 남편과 아들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아니 어쩌면 그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빈자리를 그 아이의 희미한 그림자에 기대어 채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윤호를 위로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기대는 일이었다. 그의 외로움이 그녀의 외로움을 잠시 덮어주었으므로 시간은 잔혹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아이는 청년이 되었고 군대를 갔다가 멀리 유학을 떠났다. 은서는 그 부재를 덤덤하게 견뎠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일이라고, 역할이 끝난 연극의 무대처럼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부재가 그녀의 삶에 거대한 정적을 남겼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여름, 장마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윤호가 돌아왔다. 예고 없는 등장이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잠깐 숨을 멈췄다. 아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고든 청년이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깊어진 눈빛, 그리고 어깨에 선.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의 향이 습기를 뚫고 은서의 코끝에 와닿았다. 그것은 성장의 냄새였고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위협하는 낯선 남자의 냄새였다. 아줌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웅웅거렸다. 예전에 소년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은서는 애써 침착하게 그를 맞아들였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친구에게 하는 평범한 환대.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예전에는 도움을 간청하는 아이의 시선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시선은 그녀를 응시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녀의 내면을 읽어내려는 듯이. 그날 저녁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묘한 긴장이 공간을 잠식했다. 찻잔에 김이 피어오르는 틈새로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덧문이 열리듯 그녀의 감춰진 속살을 향해 스며드는 따뜻하고 끈질긴 빛이었다. 오랜만에 뵈니 좋네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의 말은 예의 바른 인사였으나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문장의 무게를 벗어났다. 그의 눈 속에는 존경을 넘어선 어떤 불꽃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불안했다. 이 긴장감의 근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윤우야, 너도 많이 자랐구나. 그녀는 무의식 중에 아이를 대하듯 어투를 낮추었다. 그래야만 했다. 그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였으므로.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예전처럼 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테이블을 넘어왔다. 나지막하고 단호했다.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그 말이 은서의 심장에 닿았을 때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희미한 죄책감은 그 순간 명확한 형태를 갖추었다. 그녀가 이끌어낸 연민은 이제 그녀의 통제권을 벗어난 다른 감정의 씨앗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날 밤 윤호가 떠난 후에도 은서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죄악이야. 넌 그의 보호자였어. 아들의 친구일 뿐이야. 그녀는 이 감정을 부정해야 했다. 이 혼란스러운 떨림이 그녀의 안정된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균열임을 알았으므로. 하지만 이성은 뜨거운 감정 앞에서 무력했다. 그의 젖은 어깨와 깊은 눈빛, 그리고 달라졌다는 그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윤우는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은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가 잠시 멎은 틈을 타 희미한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사랑이 아니야. 연민일 뿐이야. 그녀는 되뇌었으나 이미 젖은 흙처럼 무너져 내린 마음은 그녀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아이의 이름이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첫 떨림을 시작하고 있었다. 장마는 끈질겼다. 이틀 후 아들이 지방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간 바로 그날 밤 빗줄기는 굵어지다 못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은서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고요해야 할 시간. 띠링. 문자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호. 그는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막차가 끊겼다고 했다. 근처 모텔은 만실이고 이 비를 뚫고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그녀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망설임은 짧고 굵었다. 안 돼라는 이성이 머릿속을 강타하기 전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괜찮다면 이리로 와. 젖은 채로 다니지 마. 그녀는 그를 걱정하는 보호자의 가면을 다시 썼으나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는 그 가면을 이미 찢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낯선 죄책의 떨림을 느꼈다. 10분이 지났다. 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젖은 옷이 내는 물기 어린 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가 서 있었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검은색 티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는 그의 얼굴에서 빗물이 턱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의 눈은 젖은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 괜히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은서의 귓속에 박혔다. 아니야, 잘 왔어. 그녀는 그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습기와 차가운 빗물이 함께 밀려 들어왔다. 빨리 젖은 옷 벗어. 감기 걸려. 거실은 순식간에 두 사람의 체온과 빗물 냄새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에게 수건과 마른 옷을 건넸다. 그가 욕실로 사라진 후 은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빗소리가 들리지 않을 지경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찬물을 끓이며 애써 자신을 진정시켰다. 얼마 후 욕실 문이 열렸다. 윤호는 그녀의 남편이 입던 낡은 면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옷은 그에게 커 보였으나 젖은 머리카락과 대비되어 묘한 새끼를 풍겼다. 그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내며 은서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자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압축되는 느낌이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길었던 정적이 찾아왔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조차 소음을 내는 듯했다. 은서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워 먼저 말을 꺼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너무 달랐다. 연민도 존경도 아닌 갈망.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그리고 떨리는 목덜미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손이 뻗어졌다. 은서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은 그녀의 뺨이 아닌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수건에 닿았다. 그는 수건에 맺힌 작은 물방울을 닦아주는 척했다. 차가운 물이 묻었네요. 아줌마 떨고 있어요. 아니야. 그냥 추워서.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추위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열기 때문이었다.
정말 추워서 떨고 있는 건가요? 그는 수건을 잡았던 손을 내리지 않고 그녀의 어깨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끝으로 그녀의 옷깃을 쓸었다. 은서는 혼란에 빠졌다. 이 감정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억압된 욕망의 반동일까? 그녀는 윤호에게서 아들의 그림자를 지우려고 애썼으나 그의 뜨거운 체온이 그녀의 모든 이성적인 방어선을 녹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침묵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깊고 끈적했다. 가까워지는 숨결. 그녀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수년간 자신을 옥죄었던 외로움의 잔해들을 보았다. 그녀가 그에게 연민을 느꼈듯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물을 맞았던 피부와 달리 그의 손바닥은 불처럼 뜨거웠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에 닿는 순간 은서는 모든 사고를 멈추었다. 오직 감각만이 살아남았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입술 위로 떨렸다.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집에 오는 것을 넘어선 그녀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처럼 들렸다. 너무 늦게 그녀의 공허함 속에 이 청년이 온 것일까? 윤호야, 안 돼. 그녀는 겨우 그 말을 뱉어냈지만 그 말은 이미 무의미했다. 그녀의 입술이 안 되라고 말할 때 그녀의 몸은 이미 그에게 기울고 있었다. 죄책감과 욕망, 금기와 해방감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윤호의 입술이 닿았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오랜 기다림과 조심스러움이 담긴 탐색의 키스. 은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다. 쿵, 쿵, 쿵. 그녀는 이 박동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까봐 두려웠다. 탐색은 이내 격렬한 욕구로 변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키스에 실려 폭발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야 했지만 대신 그의 젖은 어깨를 끌어안았다. 빗물이 아직 남아있는 그의 머리카락에서 낯선 청년의 싱그러운 냄새가 났다. 그녀의 내면은 절규했다. 이건 광기야. 나는 지금 내 삶의 모든 금기를 깨고 있어. 하지만 그를 끌어안은 팔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텅 빈 심장을 채우는 듯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인의 존재를 다시 느꼈다. 짓눌려 있던 열정, 살아있음의 증거. 그는 은서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느리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옮겼다. 밖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미친 듯이 때렸다. 빗소리는 그들의 모든 은밀한 소리를 덮어주는 완벽한 배경음악이었다. 침대에 눕혀진 그녀 위로 그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은서는 눈가와 목덜미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감정이 피어나는 신체적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옷에 손을 댔다. 젖은 손끝의 떨림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그 손끝이 닿는 모든 곳에 그녀의 피부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은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이름 없는 격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오랜 외로움은 그 이름 없는 감정 속에서 해방되고 있었다. 그 순간 빗소리마저 아득해졌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우주의 전부가 되었다. 그의 몸은 단단했고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몸은 그의 열기에 반응하며 닫혀있던 모든 감각의 문을 활짝 열었다. 침대 위에서 그들의 표현은 열기와 끈적함, 그리고 애절함으로 가득 찼다. 윤호는 은서를 부드러운 시트 위에 눕힌 채 자신의 모든 무게를 실어 숨 쉴 틈 없이 밀착했다. 그의 단단한 몸이 은서의 부드러운 곡선 위로 완벽하게 포개어졌고 이불과 시트는 그들의 뜨거운 피부 아래에서 구겨지고 뒤틀렸다. 윤호는 속도를 완전히 늦추었다. 그는 가장 깊은 곳에서 힘주어 멈추었다가 숨결이 닿을 듯 말 듯한 아주 미세한 간격으로 다시 파고들었다. 이 느리고 끈적한 리듬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흡수하려는 의식과 같았다. 그의 입술은 은서의 젖은 귓바퀴에 그리웠어요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닌 그녀의 오래된 공허를 채웠다. 은서는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한 채 그의 느린 움직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시트가 젖고 끈적하게 달라붙는 감촉, 서로의 뜨거운 땀 냄새, 그리고 멈추지 않는 낮은 신음만이 이 은밀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윤호는 은서의 안에서 자신의 무게를 실은 채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었다. 그의 거친 숨은 은서의 목덜미에 뜨겁게 흩어졌고 가장 맹렬했던 근육의 긴장은 이제 깊은 안도감으로 풀어졌다. 은서는 힘없이 눈을 감고 윤호의 단단한 존재감이 자신을 완전히 채우고 있음을 느꼈다. 윤호는 은서에게서 몸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채 그녀의 옆으로 천천히 쓰러지듯 누웠다. 그는 은서의 몸을 자신의 품에 단단히 끌어안았고 둘 사이에 단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빗소리는 이제 먼 배경음악처럼 희미해졌고 침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남은 것은 두 사람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젖은 숨결뿐이었다. 이 정적인 포옹은 격렬한 탐닉보다 더욱 끈끈한 중독을 예고했다.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체온과 무게를 통해 금지된 사랑의 무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등을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근육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를 깨달았다. 남편의 곁에서도 아들의 곁에서도 늘 혼자였던 그녀의 마음. 그의 젊고 뜨거운 온기가 그녀를 채워주었다. 그가 그녀를 부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나 슬픔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의 터짐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매달렸다. 그는 그녀의 울음을 듣고 모든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 자국을 조심스럽게 핥아주었다. 그의 동작은 격렬함 속에서도 한없이 부드러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어루만졌다.
밤은 깊어졌고 빗줄기는 차츰 가늘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그의 젊은 심장 소리는 그녀의 낡은 심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격정이 지나간 후 침실에는 눅진한 정적이 감돌았다. 가늘어진 빗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은서는 그의 품에 안긴 채 그가 잠든 고요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아직 남아있는 입술의 떨림, 완벽하게 평화로운 소년의 얼굴이었다. 은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만졌다. 손끝의 떨림,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뼈마디 끝까지 스며드는 그의 온기, 잠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죽어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뺨을 스치는 순간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몽롱했지만 이내 그녀를 인식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부드럽게 키스했다. 아줌마. 그의 목소리는 잠결처럼 달콤하고 나른했다. 나를 이렇게 보지 마. 이제부터는. 은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은서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윤호는 허리를 감싼 채 은서를 침대 위에서 부드럽게 뒤집어 마주보게 했다. 그의 단단한 몸이 다시 한번 은서의 몸 위로 묵직하게 포개어졌다. 그의 입술은 다시 은서의 입술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거칠기보다는 느리고 끈적하게 탐했다. 그는 은서의 귀에 속삭인 후 고개를 숙여 목덜미부터 가슴을 집요하게 탐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은 은서의 가장 민감한 목덜미를 뜨겁게 덮쳤고 혀끝은 맥박이 뛰는 여린 피부를 느리고 끈적하게 훑었다. 아줌마라는 호칭에 금지된 열기가 그녀의 피부에 흔적을 남기는 듯했다. 은서는 목덜미에서 시작된 짜릿한 전율에 숨을 들이켰다. 윤호는 쇄골의 미세한 굴곡을 입술로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그의 손은 이제 은서의 젖은 허벅지 안쪽을 느릿하게 쓰다듬었다. 그의 입술과 혀는 가슴을 향해 거침없이 내려갔다. 따뜻하고 끈적한 탐색은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 위에서 절정에 달했다. 윤호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웠다. 그녀의 숨은 더욱 가빠졌고 통제 불가능한 격정을 겪고 있었다. 아줌마라고 부르던 그의 목소리와 달리 그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이 부드러움은 곧 격정으로 전환되었다. 그의 손끝은 은서의 중심을 애태우듯 자극했고 느리고 부드럽던 손짓은 점차 집요하고 맹렬한 리듬으로 바뀌었다. 은서는 몸을 떨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격정적인 탐닉 후 윤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은서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눈빛에는 만족감과 멈출 수 없는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은서의 다리를 부드럽게 벌렸다. 은서는 거부 대신 몸을 맡겼고 열기를 뿜고 있는 그녀의 중심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윤호는 주저함 없이
그녀의 중심부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입김과 젖은 혀가 가장 은밀한 영역에 닿는 순간 은서는 참을 수 없는 전율에 몸을 뒤틀었다. 윤호는 자신의 모든 집중력과 열정을 담아 가장 섬세하고 집요하게 은서의 격렬한 반응을 끌어냈다. 침실은 오직 은서의 숨막히는 신음과 윤호의 뜨거운 탐닉만이 존재했다. 윤호도 그의 젊음을 더 참을 수 없었다. 입술과 혀의 탐닉으로 은서의 몸을 최고조의 쾌락으로 몰아넣은 그는 자신의 모든 이성을 걷어찼다. 그는 은서의 중심에서 얼굴을 들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소유욕으로 타올랐다. 그는 지체 없이 그녀의 몸 위로 자신의 단단한 몸을 포겠다. 열기를 뿜고 있던 윤서의 중심부로 윤호의 젊고 강인한 중심이 망설임 없이 그리고 힘있게 진입했다. 윤호는 모든 갈망을 이 격렬한 행위에 쏟아냈다. 그의 젊은 근육은 멈추지 않는 리듬으로 은서의 가장 깊은 곳을 맹렬하게 몰아쳤다. 격정이 최고조에 달한 후 침실은 갑작스러운 고요함에 휩싸였다. 윤호의 맹렬했던 움직임은 멈추었고 두 사람은 뜨거운 몸을 겹친 채 깊은 안도감에 잠겼다. 윤호는 자신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은서에게서 거두어들이며 그녀의 옆으로 몸을 돌려 나란히 누웠다. 그는 은서의 땀에 젖은 몸을 자신의 단단한 팔로 끌어당겨 단 한치의 틈도 없이 품에 안았다. 아줌마. 그의 목소리는 이제 격렬함이 사라진 가장 달콤하고 나른한 속삭임이었다. 이 호칭은 금기의 경계를 상기시키면서도 동시에 깊은 친밀감을 표현했다. 은서는 그의 품에 기대어 규칙적이지 않은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젖은 피부와 서로의 체온, 하나처럼 섞이는 젖은 숨결이 가장 솔직한 감정의 언어였다. 은서는 그의 허리를 끌어안는 자신의 손에 힘을 주었다. 윤호는 은서의 젖은 머리카락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열정 대신 깊은 애정과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 금지된 평화를 지키려 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윤호의 젊은 열기와 은서의 채워지지 않던 공허가 만나 치명적인 중독을 만들어냈다. 윤호의 아줌마라는 나른한 속삭임과 은서의 윤호야라는 간절한 부름은 그들의 금기를 깰 때마다 더욱 짙어졌다. 머리 식히러 간다는 핑계로 그들은 근교의 모텔을 찾아다녔다. 모텔은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완벽한 해방구였다. 이름 없는 익명성과 짧은 시간 동안의 자유는 그들의 탐닉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었다. 그들은 매번 다른 모텔방을 찾아다니며 낯선 침대 시트와 낯선 조명이 주는 은밀한 긴장감을 즐겼다. 방 안의 희미한 간접 조명과 복도의 발소리가 그들의 격정을 더욱 아슬아슬하게 만들었다. 이 짧은 도피는 일상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서로의 욕망에만 충실하게 하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 모텔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는 공간은
그들의 탐닉을 더욱 맹렬하게 만들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성은 끊어졌고 그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서로를 탐했다. 그들은 새벽 공기와 아침 햇살이 비치기 전 모텔방에 자신들의 젖은 흔적과 얽힌 숨결만을 남긴 채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 짧고 강렬한 만남은 일상에서의 가면을 다시 쓰는 고통스러운 대가였지만 그럴수록 다음 모텔에서의 만남을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게 만들었다. 그들의 만남은 언제나 낮에 이루어졌다. 도시 변두리의 낡고 조용한 모텔.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들은 늘 급했다. 서로의 젖은 흔적과 얽힌 숨결만을 남긴 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했다. 모텔 방을 나서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대가였다. 셔츠를 바로잡고 머리를 빗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은서는 다시 아내와 엄마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 가면 속에 그녀의 심장은 달랐다. 그의 체온이 식지 않은 피부 아래에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 짧고 강렬한 만남이 주는 충족감은 그녀에게 일상에서의 고독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출구였다. 그녀는 다음 모텔에서의 만남을, 그의 이름을 속삭일 수 있는 다음 밀실을 더욱 간절하게 기다렸다. 그 간절함은 죄책감을 희석시켰고 금기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다. 모텔방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밀도는 농축되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오직 그들의 욕망과 사랑만이 존재했다. 윤호는 그녀를 아줌마가 아닌 은서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장 순수한 자신의 이름이었다. 은서는 윤호와의 관계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들의 친구였고 20해가 넘는 나이 차가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펼쳐져야 할 젊음의 시간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견고한 사회적 구조물 속에 박혀 있었다. 이 격정적인 만남은 일시적인 해방일 뿐 영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번 모텔방을 나설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 있음을 자신에게 각인시켰다. 떠나야 할 사람은 윤호였다. 남겨져야 할 사람은 은서였다. 은서는 윤호가 떠난다면 마음 아프지만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준비였으나 그녀의 죄책감과 이성이 내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녀는 자신에게 허락된 짧은 지옥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때까지는 그녀는 그의 품에서 모든 것을 잊었다. 닫혀있던 그녀의 심장과 육체는 그의 젊은 열기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격렬한 형태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며 속삭였다. 윤호야, 나를 더 안아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그에게 주는 이 사랑이 곧 그를 멀리 떠나보내기 위한 마지막 배웅이라는 것을. 그의 온기를 자신의 몸에 새겨넣는 일은 언젠가 그가 부재할 때 홀로 견뎌낼 기억의 연료를 채우는 행위였다. 어느 날 새벽 그들의 만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은서는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이별에 대한 미리 흐르는 눈물이었다. 울지 마세요. 윤호는 그녀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단념을 읽고 있었다. 윤우야, 너는 가야 해. 너의 미래로. 그녀는 고백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를 보내야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녀의 키스는 절박했다. 예정된 이별 앞에서 터져나오는 욕망이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은 그의 뺨을 적셨고 그녀의 눈물 자국을 조심스럽게 하차주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래선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이 격정이 끝난 후 그들에게 닥쳐올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차가웠으므로 그들의 사랑은 이름도 미래도 가질 수 없다. 그는 그녀의 뒷목에 얼굴을 묻고 긴 한숨을 쉬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사랑의 여운은 강했지만 현실의 벽은 더욱 단단했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길 바라면서. 하지만 그녀의 피부에 닿는 그의 체온은 너무나 생생한 진실이었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의 상처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마지막 불꽃처럼 뜨겁게 얽혔다.